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 18쪽에 나와 있는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외외적으로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됩니다. 1천만 원 초과. 그러면 물납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중에 재산세, 그리고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국세 중에는 상속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역시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납부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 시 45일 이내입니다. 45일 이내.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2월 이내. 2월 이내. 그리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2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납은 재산세와 상속세가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초과.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2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45일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것은 재산세 하고요. 뭐만 있다? 상속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재산세와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정됐죠?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와 상속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6번 국세와 지방세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국세는 역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죠. 여기에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내는 거지요. 바로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가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그리고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 직접세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간접세는 사업자가 납세자이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는가? 부가가치세 같은 거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지요? 담세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납세자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를 내죠. 누가 부담합니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소비자는 누구지요? 담세자가 되겠고, 납세자는 사업자가 되겠죠. 우리가 술 먹게 되면은 뭐가 붙나요? 주세가 붙지요. 역시 주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요. 담세자이고, 그리고 주세는 술을 만드는 제조업자니까 사업자가 납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세 중에 목적세. 여러분, 국세 중에 목적세는요, 이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특정 사업 목적에 충당한다. 특정 사업 목적에 충당하는 조세가 목적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암기하세요. 교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서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 지방세는 역시 이제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요. 그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입니다. 대부분 조세가 지방세 중 보통세가 되겠는데요. 지방세 중 목적세는 거기 나왔듯이 지지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냥 암기하세요. 지지.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교농입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독립세와 부가세가 나왔는데요. 독립세는 독자적인 조세입니다. 세원이 독자적인 조세입니다.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세라고 하는 것은 세원이 독자적인 조세다. 이 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원천을 말하는 거죠. 세원이 독자적인 조세다. 그러니까 암기할 거 없어요. 대부분 조세가 독립세고 부가세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조세, 독립된 조세,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세금이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기억하세요. 국세 중에 부가세는 뭐가 있는가? 교육세입니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러니까 부가세라고 하는 건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것이 부가세인데 우리가 술 먹게 되면 주세가 붙는데요. 주세에는 뭐가 붙는가? 교육세가 붙습니다. 추가로 붙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거든요. 이렇게 추가로 붙는 것을 우리는 부가세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내죠? 재산세를 냅니다. 이때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가 20% 붙습니다. 다시요.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고요. 재산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낼 때도 붙어요.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부가세죠. 다시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요. 지방교육세도 붙습니다. 이게 추가로 붙는 거죠. 또 등록면허세 낼 때는 역시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재산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 20%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낼 때, 재산세 낼 때 다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대표적인 세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과거에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들어가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는 독립된 조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넘기시면 여러분 20쪽 나와 있네요. 용어 길라잡이에 나왔죠. 과세 주체라고 하는 건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이때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국세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되겠죠. 즉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은 국세인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국세가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고요. 등록면허세, 이것도 시험 나왔죠. 등록면허세는 돛세이면서 굿세에 들어갑니다. 돛세와 굿세. 특별시세가 아니라는 거죠. 광역시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 한번 나왔는데요. 등록면허세는 돛세이면서 굿세에 들어간다. 그리고 재산세.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시험범위인데 재산세의 과세 주체는 시, 군, 굿세에 들어갑니다. 시군, 굿세.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광도,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돛세와 굿세, 재산세의 과세 주체는 시, 군, 구가 되겠고요. 주민세하고요. 그 밑에 나오는 지방소득세. 이 두 가지는 특광시군세입니다. 특광시군세. 굿세가 아니죠. 특별시세이고 광역시세이다. 다시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에 들어갑니다. 다시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세 가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주체가 특광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범위 들어가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세는 도세와 구세, 재산세는 시군세. 암기를 다 안 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지난번 이런 게 나왔죠. 26회 때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가 세목이 아닌 것, 특별시세가 아닌 것, 취득세, 특별시세 들어가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시세 들어갑니다.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도 특별시세 들어갑니다.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뭘까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한번 나왔죠. 세목이 아닌 거. 정답은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에 들어갑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미 제가 가산세와 가산금은 설명을 드렸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인데 보통 신고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거기 오른쪽 보시면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다.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지요.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건데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면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가 되겠고, 재산세가 보통징수니까 부가징수니까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가산세가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는데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 그리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거래를 하고서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 또 부당한 거래를 하고 과소신고했다.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는 40%가 되겠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 곱하기 1일 만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세 중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토지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의무 불이행 가산세, 즉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산금이라고 나왔는데요. 국세나 지방세가 되었던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붙는 것이 가산금이 되겠죠. 가산금은 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3%의 가산금이 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 붙는데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세는 중가산금이 30만 원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포함이라는 거지요. 중가산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적용 배제.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시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왔죠.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30만 원. 그러면 미만이니까 3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죠. 이상이라는 건 포함이죠.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시는 역시 중과상금을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적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가산세와 가상금의 비교가 나왔는데요. 가산세는 젤로 밑에 보니까 조세에 포함되고요.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과 소액 부징수 제도가 나오는데요. 뒤에 넘겨보세요. 22쪽. 면세점, 세금 내지 말라는 거죠. 면세점. 취득세는 거기 나왔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50만 원 이하라는 건 포함이거든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인데요.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분은 그 사업장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포함이죠. 이하일 때는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때는 종업원 할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소액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죠. 특히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인데요. 2,000원 미만일 때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미만이니까 1999원부터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무 성립과 납세무 확정과 소멸은 다음 시간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